예, JBC다 애청자 여러분. 김문수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오늘자로 사실상 이 자유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 거기에는 함께 온 성창경 최고위원, 이영훈 교수 등 해가지고 동반 탈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3월 21일인데요. 지난 3월 3일 날 합당선언을 한 이후 18일 만에 사요나라 했습니다. 사요나라 굿바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87일 날 굿바이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홍문종 대표가 의정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서 사실상 그때 우리 공화당 사요나라 한 이후에 또다시 우리 공화당은 큰 내분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방송을 당분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탈이 나기 때문에 앉아서 방송을 안 하고 하는 것은요, 역사에 대한 제 책무를 또 그 입이하는 것 해가지고 그냥 달려와서 마이크를 켜고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탈당은요, 저는 이 며칠 전부터 짐작을 했습니다. 며칠부터 짐작은 뭐냐?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 김문수 공동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조원진 대표 얘기로는 영천에 갔다 그러는데, 영천에 황성애트 불러러 갔죠. 황성애트 찾으러 갔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김문수 대표 그제만 하더라도 그저께가 언제냐? 19일 날 성창경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대고 앞으로 자유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이 총선에 임해야 되는가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앉아가서 정가원 목사에 대한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신변 잡기 얘기를 하고 하던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속이 역겨웠습니다. 왜 역겨웠냐? 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격 받지 마시고 워워워워워워워워 합시다. 올해 어디 한두 번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충격은 좀 약간 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 저는 참고로 지난 3월 3일 날 이 자유공화당과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한다는 사실을 민초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민초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공화당과 김문수가 탈당한다는 얘기 역시 민초들 소문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이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더라도 묵묵거립니다. 왜? 아직까지 저를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쯤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자유공화당을 지지해 줄까요? 저도 자유공화당 나가버릴까요? 자유공화당 합당할 때도 시시, 김문수가 저런 사달을 일으키는데도 시시, 물어봐도 모른다 답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줄까요? 예, 제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냐? 어차피 펜앤 마이크에서 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사실상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부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는데 제가 굳이 앞장서가지고 단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유공화당에 엄청 실망입니다. 엄청. 자유공화당 당원들, 자유우파 국민들은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데요. 자유공화당 당직자들 저는 엄청 실망입니다. 왜 떠나는지, 왜 그들이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이것이 단순하게 김문수 대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요, 자유공화당은 여기서 꼬부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진실과 정의고 뭐 조심하다만은 앞으로 까방송 또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가 지지를 하고 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뭐 자유공화당 시다바리 방송입니까? 저는 민초들이 자유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초들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전에 제가 이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당 정신으로 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요,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이 지났지만 초라합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은 유튜브 가라는데요. 유튜브 알림 잘 와요. 제가 다른 분들 만나보면 다 알림 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유튜브 개뿔이나 맛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데 JBC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공화당 당직자들 이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기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기띔해 주는 거와 하지 않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데서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요, 왜? 그래도 JBC 까방송은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거의 한 7, 80%가 보는 방송이고 자유공화당의 여론의 향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방송입니다. 개뿔이나. 보여드릴까요? 문자 보낸 거?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앞에 터지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 모르면 당직자 말라 합니까? 제가요, 그냥 기자 아니에요. 횟수를 보니까 경력 만 29년 기자예요. 제가 피해일까 촉이 얼마나 강한 놈인데. 기본적으로요, 제가 자유공화당 지지해주는 당으로서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듭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3월 3일 날 합당했을 때 그때 제가 소위 말하자면 이게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이것은 당신들이 모른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신랄하게 열대를 올렸습니까? 그러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일부에서 주새끼 저거는 저기 합당하는 게 배 아프나? 왜 이 새끼 저걸 JBC 주새끼 저거는 저지랄 하지? 합당의 절차와 과정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자체의 당명이 자유공화당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대한 공개적이게 아니 쏙쏙쏙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당합니까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유공화당 당직자들은 제 전화 받는 게 두렵습니까? 예? 3월 3일 날, 지금부터 18일 전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제가 얘기는 했잖아요. 방식과 절차와 그 과정이 잘못되고 꼬이면 이것은 자유공화당의 어떤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당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김문수라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조원진 대표 뭐 전화 왔어요. 방송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제가 거기서 뭐 그날 저녁 뭐 편의 마이크에 김문수 대표하고 공동 출연을 하니까 뭐 출연하고 나서 뭐 저녁을 같이 뭐 소주 한잔 합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갈까요? 뭐 저 혼자 섭섭하게 소주 한 잔 2병 마시고 올라갔어요. 왜? 저는요, 그냥 그 뭐 유튜브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같이 다 동격으로 대접하는데요. 뭐 좋습니다. 동격을 대접받았던 간에. 성질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18일 만에 현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 안 듣는다. 누구 얘기도 안 듣는다. 이 구멍가게도요. 동업은 힘듭니다. 동업은. 그런데 김문수 대표를 여러분들이 비난하기 전에 자유공화당 내부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반성이요. 아마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일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저도 마작정 뭐 자유공화당을 지지합니다라고 미친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도 이 사태를 한번 예의주시할 겁니다. 뭐 제가 뭡니까? 제가 김문수 대표와 조원진 대표가 합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의 합당에 대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3월 4일 날 아침 방송, 낮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지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지는 제이씨가 제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2번에 걸쳐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 폐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분들의 격려를 해주는 메시지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을 했고 또 대통령이 실제 제 편지를 보고 그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는 그대 야당을 합당해라. 그리고 또 바로 이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2시간 만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청원, 조원진, 김문수 셋 대표가 상임 고문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김문수 대표가 과연 롱런할까라는 그리고 김문수 대표는 왜 자유공화당에 입당을 했을까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 김문수 대표가 합당하자마자 김문수 대표의 멘토 소위 정가훈 목사는 옥중 메시지 2차례에 걸쳐가지고 김문수가 배신했다. 빨리 김문수는 이 자유통일당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자유통일당 전 사무총장이 김문수 대표를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독자유당 이 목사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다 김문수에 대해서 성토하고 또 김문수를 흔들었습니다. 이 김문수 대표 뭐 그게 영향도 있었겠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런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잇따라 방송을 했습니다. 잇따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 정가훈 목사가 이 김문수 대표와 결별해가지고 그 결별을 제가 지난 6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결별선언.
하고 또 실제 또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또 방송을 했고요. 한 발짝 다른 방송보다 빠르게 흐름을 맥을 짚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왜 김문수 대표가 들어왔는가라는 것들. 일각에서는 또 당을 깨기 위해서 뭐 짜고 저짜고. 저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왜냐면요. 너무나 지금 합당 명분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도 합당을 해야만 외연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명분 또 합당을 통해 가지고 넥스트 바로 이 미래통합당과 함께 그 관련해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앞섰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절차와 그 과정 속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논의입니다. 논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함에 있어서 김문수 대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혼을 하면 확실히 하든지 동거를 하면 확실히 하든지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던 다 지적을 했던 게 뭐 제 나름대로는 뭐 김문수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의주시한 거죠. 예의주시. 왜냐면요. 이 운동권에서도요. 예를 들어 이념에서도요. 지금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는 행동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행동파들이. 그런데 김문수나 이용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론파들입니다. 이론파들요. 결국은 행동파와 이론파의 충격이 될 때는요. 그것은 행동파가 손해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공화당은 투쟁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 조원진 대표도 행동으로 앞장서는 분입니다. 행동에 대한 당위성은요. 결국은 때가 지나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뭉친 자들, 김문수 대표를 그냥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김문수 대표는 1990년도에 민중당을 창당했던 주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산호맹 하지 않습니까? 산호맹 하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같이 핵을 껐던 하나의 그 축입니다. 그 축. 그러면 자, 예전에 제가 김문수 대표의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오늘 저 사진 커뮤니티에 찾았는데요. 저 커뮤니티에 김문수 대표가 바로 저때 저 모습입니다. 저것이 바로 김문수 대표가 이 80년대 재야 속에서 저 운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요, 이 영천초등학교,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요, 촌놈이 서울대 간 거예요. 굉장히 출세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에 반대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울대학교에서 또 무기정학 당했고, 그래서 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이후 계속해서 운동권으로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운동에 대한 독재 타도에 앞장섰고 또 수배 또 구속 계속 밥 먹듯이 해왔던 분입니다. 이기 때문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지금 자유주의 쪽에 이제 저분이 사상이 했지만요. 실제 이 김문수 대표는 노동운동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 5.3 인천 사태, 개헌 투쟁, 노선, 이 소위 서울 노동자 연맹의 이 모든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던 분입니다. 야들야들한 분 아니에요, 저 사람요. 그러면서 이 운동권에 소위 이 학생운동과 이 노동운동에 대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또 5.18 강주 사태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양반 앞장섰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김문수 대표는 철저하게 노동계 쪽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던 핵심 멤버인데요. 그래서 민중당을 지금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던 김문수 대표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차명진 의원과 함께 민중당 창당을 했어요. 그때 민중당 창당이 이재호, 이우재. 어차피 이 정당이 오늘날 정의당의 모태입니다. 모태. 그래서 그런 민중당, 결국은 민중당이 이 사회주의 하의 어떤 정당의 토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 조국이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화, 이보다 더한 사회주의화를 신현했던 게 바로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민노총을 만드는 실체, 이 어떤 본체입니다. 본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김문수가 결국은 민중당 실패를 하고 하면서 이제 YS에 의해 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자입니다. YS. 그때 이재호도 YS에 정계를 입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문수가 이 살아왔던 가정의 역량들, 또 특히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 경기도 지사도 2번 역임하고 또 국회의원 배지도 3번 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서울시 대표 주자로 또 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분단을 극복하자는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지 않습니까? 김문수 대표가 자유통일당을 간다라는 게, 자유통일당을 간다, 통일에 대한 것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자유공화당, 당시 우리 공화당하고는 결이 다를 것이다. 나는 통일에 반대한다는 주의를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상과 이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대표의 사상과 이론을 따올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요. 물론 이 김문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사람의 어떤 이론적인 사상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 지지했다가 탄핵 정국 이후에 서경석 목사와 함께 이 광화문에서 집회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정강원 목사를 만나가지고 본인이 스스로가 천주교 신자에서 뭘로 바뀌어서 개종을 했습니까? 정강원 목사에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분이십니다. 정강원 목사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서 이 김문수 목사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같이 이끌었고 같이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같이 전개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강원 목사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만들었고, 자유통일당이 만드는 그 과정에 그거는요, 뭐 소위 뭐 김문수는 바지 사장 아닙니까? 뭐 여기에 홍문종 의원 또 숟가락을 얹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왔다 갔다 조율하고 했지만요, 결국 어쨌든 이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대표의 손을 잡아줬고, 그게 김문수 대표의 단독으로 갔고, 근데 김문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거겠죠. 애정 추측이지만요, 이 뭐 당을 만들면요, 뭐 돈이 한두 푼 듭니까? 그렇다고 뭐 김문수 대표 측에 있어서 누군가 뭐 교인들이 헌금을 주고 뭐 태극우파들이 돈을 팍팍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강훈 목사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근데 뭐 자금 사정이 딸릴 것이고, 또 당시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미래통합당 또 탄생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수파가 통합을 해야 되고 태극우파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 입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뭐 나에 대한 후원을 해주는 후견인 세력들이 그중에 전 목사가 구속되고, 본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내가, 그럼 두 가지 명분을 찾는 거죠. 하나는 이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보수파의 어떤 이 통합에 당위성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속에 있어서 이 자기들의 지분을 챙기겠다라는 뭐 그 계산이 뭐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우리가 이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당위성과 목적성에서 이 총론은 오케이 되는데요,
강론부터 이 풀어가면 상당히 이 김문수 대표하고 조은진 대표는 결이 안 맞습니다. 결이 안 맞아요. 저들이 외치는 이 탄핵 무효화, 저들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요, 하나의 저거는 이 찌개다시 메뉴입니다. 찌개다시 말하자면요. 근데 자유공화당이 외치는 메뉴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이 석방은 제가 볼 때는 본 메뉴입니다. 물론 자유에 대한 이 서로의 공통분모가 있지만요. 또 자유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이 통일에 대한 통일관과 김문수 대표가 생각하는 통일관은 뭔지 모릅니다. 저는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김문수 대표의 통일관에 대한 입장을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김문수 대표가 이 운동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방제 하지만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혹을 선까지 간다 그러면 그 연방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연방제를 부채질할 수 있는 우파의 새로운 하나의 이 병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어요. 뭐 그건 이때까지나 제 추천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하고의 결합은요,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또 이용 교수 같은 경우도 또 전략가입니다. 그분도요. 학자 출신이고요. 만만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대인 명분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골프에서 드라이브는 쇼거든요. MOU 체결은 쇼예요. MOU 체결로 가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MOU 체결하자마자 바로 본계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MOU 체결을 했을 때에 본계약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MOU 자체에 대한 이 총론을 가지고 이 강론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깊이 따지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뭐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방송 보시는 일본에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일본에는요, 덴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덴츠라는 기업이. 덴츠는 우리나라의 어떤 말하자면 뭐 제일기획 같은 아주 기획 회사로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아주 일본의 혼을 만드는 기업들. 그래서 일본의 방향과 일본 정책의 모든 변화를 다 예측하고 가는 그 기업입니다. 제가 이 덴츠 기업의 한국 파트너로서 제가 일을 했어요. 왜냐면요, 그 기업은 이 면도칼입니다. 면도칼. 그 기업하고 어떤 디스커션을 하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세분화 0.01점 콤마까지도 다 따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가 소위 이 대의적인 총론에서는 맞지만 강론에서는 굉장한 허점이 많았다라는 사실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중앙일보 문화사업 담당 부장, 또 일간스포츠 문화사업 담당 부장을 겸임하면서요, 영국에서 이제 그때 박지성이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한국에 그때 이제 룬이라든지 크리스탄 호나우드라든지 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그 게임에 대한 모든 진행과 프로젝트를 맡았던 제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테일함이라든지 그 디테일함을 어떻게 포장하고 녹이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공화당이 이게 됐을 때 자유공화당이라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메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다 했던 게, 이거는 제가 순전히 제가 경험에 의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자유공화당은 그런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요. 아, 맞습니다라고 그냥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한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력이 돼야 됩니다.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력은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걸더라도요.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면 저 사람 바쁘기 때문에 내 전화하면 또 전화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한번 하면 바쁘기 때문에 전화 안 받는 경우 이 회의 중이니까 이런 문자가 이제 여러 번 오다 보면요. 이거 내가 전화를 굳이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조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태반수입니다. 조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옆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자유공화당의 한계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 자체를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미스테이크를 오냐면요. 무조건 자유와 진실과 정의, 자유와 진실과 정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다. 거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매몰되다 버리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백날 이야기해 본들 심지어는 그제 같은 경우는 이 친박 신당이 2.2%가 나오고 또 우리 자유공화당이 1.3% 놓은 거에 대한 제가 그걸 한 것도 아니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경각심 일경우는 글을 적으면요. 친박 신당으로 꺼져라 그러고요.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선수들끼리는 알거든요. 선수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끼리는 서론 본론 결론감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자유공화당은 제가 볼 자유공화당은 말이 많아요. 조금만 얘기를 하면 그저 그냥 공격적이고 사람들 개인별로 만나면 굉장히 참 좋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공격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요. 사실 지금도 이제 실시간 채팅이 이제 한 650명 들어옵니다. 650명요. 지금 이 방송이 65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걸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자유공화당의 한계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한계고요. 제가 JBC 가가요 8년 된 방송입니다. 자유우파의 어떤 그 보수 원조입니다. 원조 방송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에 이 저작권을 침해했던 그 음악을 입혀가지고 또 조은진 대표 영상에 또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을 입혀가지고 이 방송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받고 JBC가 방송이 개정 지금 현재 중단 상태를 발생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JBC 다를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쯤 된다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우파 국민들이라 그러면요. JBC 다도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후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 JBC 다 방송에 대한 이 집약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됩니다. 이게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영상을 틀었다가 조국이를 지지하고 영상을 틀었다가 JBC가 방송이 이제 이 개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은요 개떼처럼 들어옵니다. JBC가 살리자, 우리가 가자 하면서.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열정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등등. 다른 데는 잘 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보잖아요.
어쩌보면 지금 현재의 이런 사달이 났던 부분들을 키워줬던 것들 하나의 씨앗은요, 자유공화당 우파 국민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썩을똥 절똥 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 해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에 다 몰려가고 몰빵해주고 뭐 그런 게 자유우파 국민들 아닙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보상 심리를 받겠다라는 전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야, 이것이 자유우파들의 어떤 모습인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의리, 신의, 뭐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다. 라는 이것이 다 하나의 아무 필요 없는 이론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은 사상과 이념으로 가야지 어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 아니다. 그래서 제비시카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 제비시카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제하고 사상과 이념과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650명 들어온 이분들이요, 어째 보면 제하고 가장 맞는 분들이에요. 가장 출연해가지고 제비시다 방송에서 구독하는, 자발적으로 구독하는. 예전에 이제 다른 유튜브들이 제비시다 방송을 선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당신 쓸데없이 막 제비시다 방송에 구독을 눌러달라고 왜 그러느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남들 보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봅니다. 제비시다 방송에 자발적으로 오는 분이 몇 명인지, 그 오는 분들, 구독하는 분들이 대가 구독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수준이 바로 저는 6,5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10분의 1이 지금 이 방송에 들어있는 658명이 진정한 제 얘기를 알아듣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배를 때우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이 자유공화당의 정신이 뭔지, 저는 자유공화당이 지금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자유공화당이 지금 이 김문수 대표와의 갈등, 김문수 대표와의 지금 이 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례대표 지분 관련해 가지고 결국 지분 아닙니까? 핵심이 이 조원진 대표가 당무를 독점하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홍문종 의원 쪽에서도 얘기했던,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과 우리공화당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던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청원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조원진 대표 측의 요구. 서청원 대표가 따지고 보면 행기 뭐 있는데 서청원 대표가 무슨 지분이 있나. 물론 서청원 대표는 8선 의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분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했지만요, 그 지분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구학적 하나의 통합 논의에 있어서 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김순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옛날 고전 방식,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외형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식적 효과 아닌가. 그리고 이제 4.15 총선 관련해서 지역구는 대거 통합당 측에 양보해야 한다는 김문수 대표 요구를 조원진 측이 전면 거부했다. 4.15 총선과 지역구는 대거 양보해야 된다. 이것은 김문수 대표의 착각과 오류입니다. 이것은 이 자유공화당과 대한애국당의 정신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가령 예를 들어 양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내 베니핏, 내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양보를 해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치라는 그런 메시지조차도 화답도 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의 길대로 가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된답니까? 그 양보의 논리는 결국은 김문수는 미래통합당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 현역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줄 수 없다라는 것들. 결국 이 서청원 등
이 현역 기득권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역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 김문수 대표와 나 자신과 내가 데리고 온 내 식구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달라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자, 이 문제는요. 새빠지게 가지고 보면요.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새빠지게 자유공화당을 키워놨더니 이런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내가 뭐 이 새끼들 비례대표 만들어 주려고 내가 후원했나? 이 새끼들 또 빼지 달게 주려고 내가 뭘 했나? 이제 거기에 따르는 반발과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 저 사람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대한애국당의 창당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기존의 보수 썩어 빠진 놈들과 결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가 죽고 살더라도 우리가 산다. 설령 이 대한민국에서 배지 하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라는 게 이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창당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디 닫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통합 논리되고 미래통합당에서 팽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비례대표를 단다. 또 나가가지고 물론 김문수 대표 측에서도 진정코 비례대표를 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비례대표를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줘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비례대표를 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출마해야죠. 다 뛰어야죠. 이 협상의 디테일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점입니다. 5대5 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대5 지분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자가 돈이 있다든지 이자가 기술력이 있다든지 이자가 조직력이 있다든지 이 세 가지 기본 틀이 갖춰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분이 동등하게 5대5라는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는요. 기업에서도 51대 49가요. 51%가 소위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5대5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같이 놀자는 거거든요. 왜? 3년 동안 쎄 빠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정당 창당이 대한애국당은 2017년도 8월 30일 날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작년 6월달에 2019년도 6월달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이 됐고 또 3일 날 자유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1월 31일 날 백검 기념관에서 창당이 됐습니다. 이제 창당된 지가요. 한 두 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달도 안 되는 정당가 여기서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소위 50만 명이라고 쳐봅시다. 뭐 까방송 보는 수치라 봅시다. 500도 안 되는 사람 그 50만 명가 데리고 온 사람들 뭐 몇 명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100명 이상 될까요? 몰라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동등하게 5대5로 간다? 5대5로 달려고 하는 것은 억지고요. 5대5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협상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동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났어요? 이 사람들이 잘났다고요? 그것은 옛날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시절에는 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했고 전직 누구 했고 뭐 했다.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뿔이나 그거 행거하고 지금은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런데 5대5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삐추어 가야 된다? 이거는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이거는 뻔뻔한 거고요.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건 자체도 이거는 결국은 애정된 파산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 순번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밥그릇 싸움이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 김문수 대표가
자유공화당을 사실상 탈당하겠다고 가려는 것은요, 이것은 밥그릇 싸움에서요, 징징징징 거리다가 가는 겁니다. 징징징징 거리다가요. 만약에 그러기에 대해서 간다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있다면요, 3월 19일 날 중앙당상에서 성창경 최고위원하고요, 그런 신변 잡담 인터뷰 안 합니다. 김문수 대표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거기서 정가훈 목사님의 석방을 요구하고 자유공화당의 당 어떤 이 태극기 정신의 어떤 그걸 빗드는 그런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얘기들 신물이 납니다. 제가 그거 보는 순간요, 오바이트 솔리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JBC가 방송 김문수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종로에 출마하세요. 종로에 출마하세요. 종로 출마 안 되면 대구 수성갑에 갔어요. 당신이 거기서 김부겸이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부겸이 노는 자리에 이 사탄파 주영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리 나가가지고 한번 붙어라. 그게 안 되면 대구 영천 가가지고 황성에 또 부르지 말고 그가 붙어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공화당이 지지율이 2월 말에 창당된 친박신당보다 친박신당은 2.2% 나왔습니다. 자유공화당 1.3% 나왔습니다. 자유공화당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유공화당 알지만 선거는 우리끼리 치르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가 중요하듯이 정당의 브랜드는 중요하다. 정당의 브랜드가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더욱이 집회도 못한 이런 와중에 있어서 덜컥 바꿨다는 이런 것들을 또 지도부 책임져야 됩니다. 문제는 책임론이 오지만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원진 대표가 손을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정당 관련해가지고 이 자유공화당을 바뀐 거. 저 일가방송도 자유공화당 바꾸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왜? 단단히 생각해 봐야 된다. 방송 입장에서 얘기했죠. 근데 그게 먹혔습니까? 그 얘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 우리 공화당을 사수해야 되냐면, 대한애국당이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바뀐 지가 9개월 됐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장명한 정당인데,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다시 자유공화당으로 바뀔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장명을 사단화시켜버리는 굉장히 위험적 요소가 있고, 또 이 김문수라는 사람들의 어떤 통합의 절차와 방식,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뭔지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오케이, 자유공화당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남은 정당이 그걸로 간다고 확정을 했는데, 그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춧가루 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춧가루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면과제의 핵심은요, 또 이제 김문수가 나가버리면 뭐 이런 소리 들리더구만요. 김문수가 자유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자유공화당의 당명 관련해가지고 이 당명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당명에 대해서 5대5를 갖고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측에서 당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자유공화당 그냥 김문수 측에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래서 당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커뮤니티에도 글 올렸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커뮤니티에 많은 댓글 달았지 않습니까? 정 대표님 말이 맞다, 지적이 맞다, 당에서 단디 좀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김문수 대표가 그 당명 사용하지 말아라고까지 이제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민초로부터요.
당직자로부터 전해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자유공화당을 버린다는 것 자체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악재요. 그렇다고 자유공화당을 가지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악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방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유공화당의 정신은 우리 공화당과 대한애국당의 정신이다라는 자하의 방송을 어제 낮 12시에 했습니다. 낮 12시에. 그리고 김문수 대표 가려면 가라! 남들은 출마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느냐? 등등등등. 제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대표 탈당합니다. 곧 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가세요. 덕 보고 살았냐고. 김문수 대표가 열심히 한 건 사실이겠지만 지금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당을 알리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데 본인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강원 목사 얘기를 하고 본인이 거기서 황성애터나 부르고 영천에 가서 본인이 거기서 뭐 존재가 없다. 뭐지? 그리고 당은 1% 자유공화당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지 맙시다. 올라갔다. 라면 김문수 대표,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 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 요구 똑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김문수 대표 들어와가지고 자유공화당이 당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갔습니까? 김문수 대표가 와가지고 정치권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뭐 의원들을 뭐 데리고 왔습니까? 김문수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왜 확장됐습니까? 김문수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도문 뒀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새 빠지게 내가 후원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잘되게 하려고 내가 후원합니까? 나도 후원했어요. 자유공화당에. 예? 나 저 사람들 뭐 해라고 내가 후원해 줍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고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가 여기서 자유공화당이 김문수 대표 효과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이게 뭡니까? 사람이 뭐 여기에 많이 인재가 영입됐다든지 뭐 개뿔이나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측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뭐가 보지. 서로가요. 명분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밥그릇에 있어서도 우리 공화당 시절에요. 홍문종 대표 나가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홍문종 대표 나가니까 우리 공화당에 더욱더 많은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이 서울역으로 더 집결했습니다. 더 집결했어요. 2월 14일 날 부산은요. 제가 부산의 고향이지만 부산에서 이때까지 본 역대 집회 중에서요. 김영삼이 그때보다 더 많이 모였던 대선 때보다 더 많이 모였던 그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 힘들이 계속 결집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우리 공화당의 어떤 이 정당에 대한 이 인지도가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공화당이 되면서요. 지금 뭐 집회를 합니까? 자유공화당이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공화당이 지금 현재 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친박신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론조사가 우리 공화당이 없는데요. 뭐 공화당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의를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하면요. 친박신당은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옛날에 친박연대도 있었고 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구나. 딱 알지 않습니까? 친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친박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아마 언론에서 친박이라는 거 검색을 하면요 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뜹니다. 수천만 개. 친박이라는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얘기입니다. 자유공화당 하면요
우리 공화당 갔다가요, 대한애국당 갔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미쳤다고, 저애들이 그 나름대로의 학지색층들이 있는데 저애들이 골볐다고 미래통합당을 만들겠습니까? 통합당이라는 그 자체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통합이라는 이 기치를 내걸기 위해서 소위 국민들에게요 각인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더 가져가기 위한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합당. 자유공화당 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좋아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보수파층에서 알러지 반응 보이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신, 저는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어요?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려 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탄핵무효를 외칩니까? 왜 석방을 외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무효는 대한민국 자유와 가치, 헌법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문재인이가 탄핵을 당하고 구속당하더라도 지금처럼 뭐를 외친다? 문재인 석방과 탄핵무효를 외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무효를 외치고 석방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헌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촛불 쿠데타 사기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창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석방을 시키기 위한 방송이든 자유의 석방을 시키기 위한 방송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눈길 한번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거기에 우리가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5사람이 죽었습니다. 3월 10일 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타까워해지고 메시지를 냈습니까? 물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얄팍하게 유영하 변호사에 관련해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천이 탈락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욕을 당했니, 2번 칼질을 당했니, 그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겠지만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와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구나라는 것을 기결시킬 수 있는 그 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이제 짱구를 굴린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짱구 굴린 게 뭡니까?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의 면회를 받아줘야 된다. 더 이상 1인 유영하 변호사의 면회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한 길로 왔던, 그래도 조원진 대표의 공과 사를 따졌을 때 오직 한 길로 오고,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득권에 미쳐 있을 때 이 뛰쳐나와가지고 자유우파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그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공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사익이든 사당하든 독점이든 그것에 대한 총선에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 따라서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찍겠다는 것들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예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마지막 편지, 진짜 마지막 편지를 보낼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더 이상 한 개인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냐면요, 비판할 거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됩니다. 신성 불가침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왜? 이 나라가 가짜와 위장된 우파들이 이 나라를 잡으면, 또 좌파가 잡으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유가 말살이 될 것이고 내각제를 통한 연방제로 가는 수순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친문과 친황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서 무조건 가야 되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유공화당을 없애고 폄하시키고 죽이고, 많은 자유공화당을 예전에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 흔들립니다. 미래통합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자유공화당 집회 놓은 분도 선거 때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같이 가야죠 라고 해가지고 싸웠다더라고요. 안 본다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시즌2죠. 시즌1에서 조원진 대표 지지하다가 이제 전부 홍준표로 갔던 이런 시즌2의 이제 하나의 연장선상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이, 이제 그 메시지가 다른 각도로 논다 그러면요, 저는 자유공화당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자유공화당이 위기이지만 또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김문수 대표의 이 탈당은요, 그냥 탈당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 홍문종에까지는요, 소위 반홍 정서가 형성이 되면서 자유공화당을 집결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김문수 대표는요, 반 김문수 대표의 어떤 이 정서가 그렇게 많이 형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가 뭐지? 정말 조원진 대표는 이랬을까? 라는 그 시각이 기존에 나갔던 시각의 기류와 합류가 되면서 밑에 비를 뿌릴 겁니다. 비를 뿌리는데 그 비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이 우산을 씌워주면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기가 얇습니다. 소위 좌파보다 더 사탕파리에 더 넘어갑니다. 와 갑니다. 제2가 방송이 대한애국당 집회 시절부터, 또 우리공화당 집회 시절부터 우리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어떤 사람들 연단에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단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의 이 피를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해 가지고 연단에 세우시고, 연단에 혹시 그 유명 인사들 하더라도 세우지 않더라도 그러면 당원들이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극소수라도요. 제가 계백장군론을 많이 합니다. 5천 결사대가 나당연합과 맞붙었습니다. 이것은요,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부터 결사대들이 대한애국당과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속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이 가정의 얘기를 제가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자유공화당은 뭐 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연단에 올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물며 조원진 대표의 12월 말에 작년에 출판기념회 때도요, 조원진 대표의 출판기념회 때 서로 이 토크쇼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가 진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자유우파의 정신과 그 방향과 피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 정치적인 이 공학적 측면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어떤 이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런 결과가, 실망의 결과가 기혈되기 때문에, 기승전 배신, 기승전 실망, 기승전 역적, 기승전 잘못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기승전까지는 좋아요. 기분 나쁜 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들이죠. 제가 얘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헛웃음밖에 안 놉니다. 참 사람들 진짜 있잖아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려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야. 예전에도 그러고 또 지금도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럼 내가 자유공화당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자유공화당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근본적인 이제 물음표를 제가 던지는 거죠.
무엇이 내하고 자유공화당하고? 난 자유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내가 저기 자유공화당 당원입니까? 난 자유우파 국민들, 자유공화당에 지지해주는 분들, 그 민초들 나는 편입니다. 저는요, 사람 안 믿어요. 조원진 대표, 개인 모르겠지만 저는 조원진 대표도 안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조직의 강령을 믿고, 조직을 보고, 또 그 조직 속에서 순수성을 믿고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을 지지해 주는 것들이죠. 저도 80년대에 운동권 사상과 이념이 아주 물들은 놈이에요. 네? 아주 물들은 놈이에요. 제가 사상 이념이 지금 우파주의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요.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버리면요, 어떤 소위 기호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저도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지만요, 그 사상과 이념이 제 철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무효시키고 후속 석방시키기까지는 노래방을 안 간다, 우리 독자들을 안 만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진도 안 찍겠다,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은 어디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파적인 사상과 이념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모르겠죠. 이제 제가 떠나야 되는가? 이제 이 바닥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공화당에 이제 근성으로 지지해 줘야 되겠냐? 따지고 보면 제가 풍선 빠져 있어요. 풍선 빠져 있습니다. JBC가 방송 8년 된 방송, 박근혜 대통령 영상 음악 입히고 조원진 대표 영상 음악 입혀가지고 날라갔는데, 아니 뭐지? 날라갔으면 내가 예를 들어 보상 심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뭐지 이게? 그들의 가치보다 까방송의 가치가 더 희생되어야 됐던가? 혹자들이 이 말을 하겠죠. 야, 이 미친놈아, 그럼 말라고 틀어주냐고 하죠. 왜 틀어준지 압니까? 왜 틀어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발 폐렴 역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들, 여러분들의 어떤 자괴감들을 좀 더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단 한 명이라도 이 엉어리가 한순간이라도 풀어줬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방송 트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저는 틀어드립니다. 죽을 고비를 알면서 틀어줬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늘이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 스스로 죽을 고비를 알고 왔기 때문에요. 제가 트랙을 썼습니까? 어디 후원을 땡기려고 어디 남한테 와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자유공화당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가 자리를 직치를 했습니까? 저는 그냥 한 놈의 그냥요 민초입니다. 민초. 와서 그냥 방송하고, 그 민초라는 놈이 회사를 다니다가요,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미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순간 생겼던 몇십만 유튜브를 가더라도요, 8년 동안 이제 까방송 9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만족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독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유공화당의 어떤 분들도 JBC 까방송을 구독해야겠다, 구독운동 한 거 있습니까? 당직자들 중에서 없어요. 민초들이 스스로 앞장서주고, 저는 민초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JBC 까방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을 겁니다. 당분간 마이크를 저는 안 잡을 겁니다. 뭐지 이거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제 스스로 정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지금 또 앉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자유공화당 지지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보시오, 내가 얘기한 거 왜 안 듣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밖에. 근데 그게 내 솔직하게 어떤 내 본심이며 다테마에는요, 봅시다, 합시다, 우리끼리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난 못하겠어요. 근데 그 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길이 뭔지, 내 길이 뭔지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길이 뭐지 이게? 새 빠지게 새 빠지게 이렇게 와봤는데 욕이나 들어먹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문재인 정권 퇴진,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기본적인 제 슬로건과 방향은 까방송의 이 이념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지금 자유공화당의 길인지 내가 거기서 지금 자유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 상태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 정체성을 제 스스로도 항상 저는 힘들면요. 제가 글로 한번 풀어봅니다. 글로 기성전 자유공화당에 넣으면 기성전 자유공화당으로 가는 거고 기성전에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뭐 제 길 가야죠. 그렇잖아요. 제 길 가야지. 어떤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데 이제는 뭐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뭐 취업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제가 뭐 조직을 만들고 이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듭시다. 이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아요. 뭐 방송에 대한 방향을 뭐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팔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저다. 그래서 JBC 다다. JBC 다. 왜 JBC 다인지 압니까? 나는 납니다. 나는 나다요. 나다. 나. 예? 왜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나는 배우다. 나는 나다. JBC 다. 그 이름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JBC 다. JBC 다로 가는 것이요. 오든 말든요. 돈 돈든 말든요. 무슨 저는 이제 제 문제를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이 자유공화당 당직자들하고는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또 이런 상인데요 그런 변명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버스 떠났는데 사람 한 명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나 그러고 저도요 이 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은요 채찍질하면 달립니다. 예? 딱 끊는 순간부터는요, 새끼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 기득권을 요구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쯤은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 이런 욕도 없고 저는 욕도 없고도 지겹습니다. 혹시 JBC가 방송 입장이니까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지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 힘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속에 있어서 암담할 겁니다. 지금은 100마디 방송보다는요. 앞으로 제가 교통 정리되는 그때까지 얼마 안 갈 겁니다. 한 며칠 정도 제가 글로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글로서. 방송보다는 글로서 찾아뵙고요. 그리 마음에 들면요. 여러분들 후원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좀 후원 좀 받고 싶네요. 많이. 예? 글 적고 방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전적이고 선동적인 데 다 매몰되지 말고요. 저도 이기적으로 좀 살고 싶어요. 글로서 당분간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게 길게 안 갑니다. 글로서 기성전 결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기성전까지 되는 건데 결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한애국당 정신을 가라.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거는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체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회 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대한애국당 시절에는 이 좌파가 대한애국당을 공격하고 그런 좌파의 공격에 대해서 정면 승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짜 우파와 이장된 우파, 기회주의 우파, 태극기 우파가 더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을 집중적으로 더 공격하고 있고 그게 더 힘들다라는 것들. 차라리 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정신으로. 그 정신 얘기는요. 어제 제가 다 얘기 끝냈습니다. 얘기 다 미리 다 이것을 예상하고 미리 다 방송했어요. 자유공화당에 있는 그 지휘부들이요. 저한테 얘기 안 해줘도요. 제가 다 어제 다 짐작했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미 다 짐작했던 분들은요. 왜 JBC가 방송이 그 방송을 했는지 그 얘기를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요새를 틀어드리고 이런 것들도요 다 이 이유가 있어서 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요새를 틀어주고 절대 여러분들의 힘이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앞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중국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만남을 자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김문수 대표나 또 그 다른 분들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 비판도 하지 마시고요. 그 비판하기 전에 자유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비록 작지만 고요새 도요새
선생님들의 한 발 한 발은요, 역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홍문종 이 대표가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대표가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 가정을 만들었던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한 양분을 같이 떠들이면요, 다 힘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덕 보고 살았습니까? 누가 뭐 여러분들이 뭐든 뭐 덕 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모임을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혹시라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진정한 JBC 다 애청자분들이 한번 모임을 갖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지금 이 다른 유튜브들에서 엄청난 많은 공격이 들어올 거고 예상됩니다만은요, 저는 그 폭풍이 오는데 조용히 앉아서 글이나 적겠습니다. 글이나 적고 저도 그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제 스스로 글 적으면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요, 제가 편지를 보낼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자 하시고 자유공화당이 뭐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공화당 뭐 흔들리지 않고 뭐 실현가 가시밭길 알려지만요, 아직까지 이 실현가 가시밭길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다 더한 이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